12월 25일. 우리는 이날을 성탄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한국에서, 왜 유독 이날이 이렇게 크게 울릴까요? 역사학 데이터베이스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이전부터 이미 12월 25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북유럽,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모두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그 빛의 날을 작은 설로 기념해온 나라였습니다. 12월 25일은 정확히 무엇의 날일까요? 한국의 동지와 왜 연결될까요?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성탄절이 한국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2000년 문화사의 미스터리를 푸는 놀라운 발견의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12월 25일이 한국에서 왜 특별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윌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문화학을 가르치고 있고 32년 넘게 세계 문화를 비교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12월 25일이 무엇의 날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죠.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캐럴을 부르고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가 즐거워했죠. 저도 좋아했어요. 크리스마스를요. 하지만 학자로서 궁금했습니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의 생일일까?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날짜는 없어요. 12월 25일이라는 말이 없죠. 누가복음도 봤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있었다고요? 팔레스타인 12월은 추워요. 목자들이 밖에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봄이나 가을로 추정하죠. 그럼 왜 12월 25일일까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인류는 예수 이전부터 12월 25일을 빛이 돌아오는 날로 기억해왔다. 그렇다면 한국은 예외였을까? 로마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기독교 이전 로마를 봤어요. 로마 달력을 찾았습니다. 12월 25일이 표시돼 있었어요. 디에스 나탈리스 솔리스 인빅티. 라틴어예요. 무적의 태양신의 탄생일이라는 뜻이죠. 솔 인빅투스예요. 로마 제국의 태양신이죠. 언제부터 기념했을까요? 기원 후 3세기부터예요.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공식화했죠. 274년이에요. 예수보다 훨씬 나중이지만요. 전통은 더 오래됐어요. 페르시아에서 왔죠. 미트라교예요. 미트라 신도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믿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믿었죠. 제국 전역으로 퍼졌어요. 왜 12월 25일일까요? 동지 때문이에요. 로마력으로 동지가 12월 25일쯤이었어요. 율리우스력이죠. 기원전 4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들었어요. 동지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날부터 낮이 길어져요. 빛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탄생일이에요. 북유럽도 조사했습니다. 게르만족 전통을 봤어요. 율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12월 동지 무렵에 해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아주 오래됐죠. 기독교 이전부터예요. 무엇을 기념할까요? 태양의 귀환이에요. 긴 겨울밤이 끝나고요. 빛이 돌아오는 거죠. 장작을 태워요. 율로그라고 하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태양처럼요.
중동도 봤습니다.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를 찾았어요. 동지를 얄다라고 불러요. 페르시아어로 탄생이라는 뜻이죠. 무엇의 탄생일까요? 태양의 탄생이에요. 밤이 가장 길고 악이 가장 강한 날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빛이 이겨요. 선이 악을 이기는 거죠. 밤새 깨어 있어요. 불을 밝히고 과일을 먹죠. 수박, 석류예요. 빨간색이에요. 태양색이죠. 동아시아는 어떨까요? 중국을 봤습니다. 동지가 있어요. 한자로 겨울 이를 동, 이를 지죠. 겨울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이른다고요? 극점이에요. 밤이 가장 긴 점이죠. 그 다음부터 돌아와요. 양이요. 철학이에요.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겨요. 동지가 그 전환점이죠. 중국은 언제부터 기념했을까요? 주나라부터예요. 기원전 11세기죠. 3000년 넘었어요. 어떻게 기념할까요? 제사를 지내요. 하늘에 제사 지내죠. 천자만 할 수 있어요. 황제예요. 동지는 국가적 행사였어요. 정리했습니다. 로마 솔 인빅투스 12월 25일 태양신 탄생. 북유럽 율 동지 태양 귀환. 페르시아 얄다 동지 빛의 탄생. 중국 동지 음양 전환 천재. 모두 같은 시기예요. 12월 동지 무렵이죠. 모두 같은 주제예요. 빛의 귀환, 태양의 탄생, 음양 전환.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천문학적 사실이에요. 동지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태양이 가장 낮고 밤이 가장 길어요. 그 다음부터 태양이 높아져요. 낮이 길어지죠. 인류는 이걸 알았어요. 수천 년 전부터요. 그래서 기념한 거예요. 문명 인류학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왜 모든 문명이 동지를 기념합니까? 교수가 답했어요. 생존 때문이에요. 생존이요? 네, 농경사회에서 태양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요? 태양이 없으면 작물이 안 자라요. 겨울은 춥고 어두워요. 죽음 같죠. 하지만 동지 이후 태양이 돌아와요. 희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요. 그래서 축제를 해요. 빛이 돌아왔다고 기념하는 거죠. 빛의 귀환이요. 종교적입니까? 처음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네, 천문학적 관찰이었죠. 하지만 점점 종교화됐어요. 종교화요? 태양을 신으로 본 거죠. 태양신 숭배예요.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본질이요? 빛의 귀환이에요.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온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요? 기독교도 이 날짜를 택했어요. 택했다고요? 네, 예수의 실제 생일은 몰라요. 몰라요? 성경에 날짜가 없거든요. 하지만 4세기에 12월 25일로 정했어요. 왜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예요. 솔 인빅투스 축제를 대체한 거죠. 대체요? 네, 사람들이 이미 12월 25일을 축제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을 예수 탄생일로 정한 거죠. 태양신 대신 의의 태양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요? 성경 표현이에요. 말라기 4장에 나와요. 의의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예수를 태양으로 본 거죠. 빛으로 본 거예요. 그럼 한국은요? 한국도 12월에 특별한 날이 있을까요? 세계 문명의 동지 기념을 확인한 후 저는 한국으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국도 이날을 기념했을까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2023년 겨울이었어요. 한국의 절기 전시를 보고 싶었거든요.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24절기 섹션이 있었어요. 동지를 찾았습니다. 설명문을 읽었어요. 동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음력 11월경. 음력이라고요? 학예사에게 물었습니다. 동지가 음력입니까? 아니요, 태양력이에요. 태양력이라고요? 네, 24절기는 모두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요. 태양이요? 동지는 태양이 가장 낮을 때예요. 동지점이라고 하죠. 동지점이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동지는 달의 문제가 아니라 태양의 문제였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다. 천문학 자료를 찾았습니다. 동지의 정의부터 봤어요. 동지 태양의 저귀가 최소가 되는 날.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짧은 날. 저귀요? 천문학 용어예요. 태양이 천구적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죠. 동지 때 태양은 마이너스 23.5도예요. 가장 남쪽이죠. 북반구에서 태양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가장 길고요. 낮이 가장 짧아요. 언제 일어날까요? 매년 달라요. 12월 21일에서 23일 사이죠. 왜 달라질까요? 지구 공전 주기가 정확히 365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365.2422일이죠. 0.2422일의 오차가 쌓여요. 그래서 날짜가 조금씩 변해요. 율리우스력을 봤습니다. 기원전 45년 로마에서 만든 달력이에요. 1년을 365.251로 봤어요. 4년마다 윤년이죠. 정확해요? 아니에요. 실제보다 0.0078일 길어요. 작은 차이지만요. 128년마다 하루씩 빨라져요. 무슨 뜻이죠? 동지 날짜가 점점 앞당겨진다는 거예요. 계산해 봤습니다. 율리우스력 초기 기원전 45년경 동지 12월 25일. 200년 후 서기 155년경 동지 12월 24일. 400년 후 서기 355년경 동지 12월 23일. 600년 후 서기 555년경 동지 12월 22일. 점점 빨라지네요. 16세기가 되자 동지가 12월 11일쯤 됐어요. 10일이나 빨라진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력을 만들었어요.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개혁했죠. 10일을 건너뛰었어요. 10월 4일 다음 날이 10월 15일이 됐죠. 그리고 윤년 규칙을 바꿨어요. 400년에 97번만 윤년으로 했죠. 더 정확해졌어요. 1년이 365.2425일이에요. 거의 정확하죠. 그럼 로마 시대엔요? 동지가 정말 12월 25일이었을까요? 천문학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율리우스력 초기에 동지가 12월 25일이었습니까? 교수가 계산했어요. 네, 거의 맞아요. 거의요? 기원전 45년 율리우스력이 시작됐을 때 동지는 12월 24, 25일쯤이었어요. 정말이네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12월 25일을 태양신 축제로 정한 거죠. 실제로 동지였으니까요. 실제로 동지였다고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12월 20일, 22일이에요. 달라졌네요. 왜죠? 그레고리력으로 바뀌면서 조정됐거든요. 조정이요. 한국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동지를 기념했을까요? 삼국사기를 찾았어요. 겨울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냈다. 10월이요? 음력 10월이에요. 양력으로는 10일, 12월쯤이죠. 동지 무렵이에요. 고려사도 봤습니다. 동지의 백관이 할애했다. 할애요? 축하 인사죠. 국가 행사예요. 조선왕조실록도 읽었습니다. 동지는 작은 설이라 한다. 작은 설이라고요? 설날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백관이 축하하고 백성이 팥죽을 먹는다. 팥죽이요? 동지 팥죽이네요. 왜 팥죽을 먹을까요? 민속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동지의 팥죽을 먹습니까?
액을 쫓기 위해서예요. 액이요? 네. 붉은 팥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어요. 귀신을 쫓는다고요? 동지는 밤이 가장 길어요. 음기가 강하죠. 그래서 애군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애군이요. 팥죽을 먹어서 액을 쫓고 새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해요? 네.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른 이유예요. 한 해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한 해가 시작된다고요?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살아난다고요? 네. 밤이 가장 길고 그 다음부터 낮이 길어져요. 태양이 힘을 되찾는 거죠. 힘을 되찾는다고요. 로마의 솔 인빅투스와 같네요. 태양의 탄생이죠. 한국은 태양의 부활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중국과 한국의 동지 날짜를 비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지가 12월 25일이었던 적이 있을까요? 천문학 논문을 찾았어요. 동아시아 역사 속 동지 날짜죠. 표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년 동지 12월 24일. 서기 100년 동지 12월 24일. 서기 300년 동지 12월 23일. 서기 500년 동지 12월 22일. 초기엔 12월 24일쯤이었네요. 12월 25일과 거의 같아요. 하루 차이죠. 한국도 같았을까요? 같았어요. 같은 천문 현상이니까요. 지구는 하나예요. 동지는 전 세계가 같은 날이죠. 다만 달력 체계가 달라서 날짜 표기가 다를 뿐이에요. 한국은 음력을 썼어요. 음력 11월 1로 표기했죠. 하지만 실제 태양의 위치는 같아요. 12월 24, 25일쯤이었어요. 정리했습니다. 로마 율리우스력 초기 동지 12월 25일. 한국 삼국조선 동지 음력 11월, 양력 12월 24, 25일. 실제 천문학적 사실 동일.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요. 하늘은 같았어요. 태양의 움직임은 같았죠. 그래서 같은 날을 기념한 거예요. 문화 인류학자와 토론했습니다. 한국의 동지와 로마의 솔 인빅투스가 같은 날입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문학적으로는 같아요. 같다고요? 네, 둘 다 동지를 기념한 거예요. 로마는 태양신의 탄생이라고 했고요. 한국은 태양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죠.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의미가 같다고요? 네, 빛의 귀환이에요. 빛의 귀환이요. 그럼 기독교 성탄절도요? 역시 같아요. 같다고요? 12월 25일을 택한 이유가 동지였으니까요.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이네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요. 태양신, 태양의 부활, 세상의 빛. 다 같은 상징이에요. 같은 상징이요. 우연입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은 빛을 본능적으로 원해요. 본능적으로요? 네, 생존 본능이에요. 빛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빛이 돌아오는 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빛의 귀환이요. 한국도 같았어요. 동지의 천문학적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한국 역사 기록을 더 깊이 봐야 했습니다. 한국인은 동지를 어떻게 기념했을까요?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고문헌실로 들어갔어요. 조선왕조실록을 찾았습니다. 동지 기록을 검색했어요. 수백 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록을 펼쳤어요. 태조실록이었죠. 태조 2년 1393년 11월 동지. 이날 동지에 백관이 근정전에서 조화했다. 조화요? 아침에 축하 인사 올리는 거예요. 왕에게요. 국가 의례네요. 계속 읽었습니다. 태종실록을 봤어요. 태종 7년 1407년 동지. 동지의 원단의 의례와 같이 백관이 조복을 갖추고 할애를 행했다. 원단이요? 설날이에요.
설날과 같은 의례라고요? 동지가 그만큼 중요했네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동지는 평범한 절기가 아니었다. 그날은 한 해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었다. 세종실록도 찾았습니다. 세종 8년 1426년 동지. 동지절을 속칭 소세라 한다. 소세요? 작은 해라는 뜻이에요. 작은 설이죠. 왜 작은일까요? 설날보다는 작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었습니다. 이날 홍두죽을 올렸다. 홍두죽이요? 팥죽이에요. 왕에게 올린다고요? 궁중 의례네요. 성종실록도 봤습니다. 성종 3년 1472년 동지. 동지일에 양기가 처음 생긴다. 그러므로 아세라 부른다. 아세요? 버금가는 해라는 뜻이에요. 설날 버금가는 날이죠. 양기가 처음 생긴다. 음양 철학이네요.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겨요. 동지가 그 전환점이죠. 중국 철학과 같아요. 민간 기록도 찾았습니다. 동국세 시기를 펼쳤어요. 19세기 홍성모가 쓴 책이죠. 한국의 세시 풍속을 기록했어요. 동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동지를 속칭 소절이라 한다. 부녀자가 홍두죽을 올린다. 소절이요? 작은 명절이에요. 홍두죽은 벽사의 뜻을 취한다. 벽사요? 사귀를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나쁜 귀신을 쫓는 거죠. 이날 문호에 홍두죽을 바른다. 문에 바른다고요? 팥죽을 문짝에 바르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요. 또 뜰에 뿌린다. 뿌리기도 한다고요? 집안 곳곳에 뿌리는 거예요. 정화의식이네요. 왜 붉은 팥일까요? 민속학 자료를 찾았습니다. 팥의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 붉은색이요? 고대부터 붉은색은 벽사의 색이었다. 벽사의 색이요. 태양의 색이기도 하다. 태양이요. 동지는 태양이 약한 날이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태양을 도와준다. 도와준다고요? 상징적 행위네요. 궁중 의례를 조사했습니다. 조선시대 동지 의례는 어땠을까요? 국조 올해의를 봤어요. 조선의 국가 의례서예요. 동지 조화 의식이 나와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새벽 5시 종묘의 제사. 2. 해 뜰 때 궁궐 근정전. 3. 왕이 어좌에 앉음. 4. 백관이 조복 입고 입장. 5. 삽의 4번절. 6. 천세 삼창 만세 3번. 7. 할애 끝. 국가 최고 의례네요. 설날, 동지, 왕의 생일. 이 3개만 이렇게 해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지방 풍속도 찾았습니다. 증보문 헌비고를 읽었어요. 동지일에 각 관청이 모두 죽을 만들어 백성에게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준다고요? 복지 정책이네요. 민간에서도 스스로 만들어 먹는다. 모두 먹는다고요? 전국적 풍습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역사학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왜 조선에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불렀습니까? 교수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이요? 네, 태양력으로 보면 동지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요? 동지 이후 태양이 높아지고 낮이 길어져요. 봄이 오고 농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새해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중국도요? 네, 주나라부터 동지를 세수라 했어요. 세수요? 한 해의 머리라는 뜻이죠. 조선은 중국 문화를 따랐으니까요. 중국을 따랐다고요. 하지만 조선만의 특징도 있어요. 뭐죠? 팥죽이에요. 팥죽이요? 중국은 동지에 팥죽을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네, 만두나 찹쌀 경단을 먹어요. 다르네요. 한국만 팥죽이에요. 한국만이요? 네, 독특한 풍습이죠. 왜 팥죽일까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벽사 신앙과 관련 있어요. 벽사요? 한국 무속에서 붉은색은 강한 힘이에요. 무속이요? 네, 샤머니즘이 남아있어요. 유교 국가였지만 민간 신앙은 무속이었죠. 유교와 무속이 섞인 거네요. 동지의 의미를 정리하면요. 교수가 말했어요. 첫째, 우주의 전환점이에요. 우주의 전환점이요? 음이 극에 달하고 양이 시작돼요. 둘째, 한 해의 시작이에요.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니까요. 셋째, 정결의 날이에요. 정결이요? 팥죽으로 액을 쫓고 깨끗하게 해요. 넷째, 공동체의 날이에요. 공동체요?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기념해요. 함께 먹고 함께 쉬어요. 네 가지네요. 전환, 시작, 정결, 공동체. 이 구조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봤죠? 그래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도 이 구조예요. 전환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작 예수의 탄생, 새 시대. 정결 죄사함, 새 출발. 공동체 함께 예배, 함께 축하. 구조가 같아요. 우연일까요? 한국의 동지 문화를 확인한 후 저는 세계적 관점에서 비교해야 했습니다. 다른 문명들은 어땠을까요? 옥스퍼드 대학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봄이었어요. 세계 문명의 동지 기념을 비교 분석했죠. 화이트보드에 표를 그렸습니다. 로마, 북유럽, 페르시아, 중국, 한국. 5 문명이에요.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기부터요. 로마 12월 25일 동지. 북유럽 12월 동지. 페르시아 12월 동지 알다. 중국 동지 음력 11월. 한국 동지 음력 11월. 모두 12월 동지예요. 시기가 같아요. 두 번째, 주제예요. 로마 태양신의 탄생. 북유럽 태양의 귀환. 페르시아 빛의 탄생. 중국 양기의 시작. 한국 태양이 다시 살아남. 모두 빛이에요. 빛의 귀환이죠. 세 번째, 상징이에요. 로마 불 축제, 선물. 북유럽 장작률 로그, 불 연회. 페르시아 불 과일 빨강, 밤샘. 중국 제사, 음식. 한국 팥죽 빨강, 정화, 제사. 불 빨강, 음식, 제사. 공통상징이네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았던 문명들이 같은 날, 같은 의미를 기념했다. 인간은 빛의 귀환을 본능적으로 알아보았다.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첫 번째 가설 전파설. 한 문명에서 시작해서 퍼진 거죠.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메소포타미아요? 가장 오래된 문명이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전파 경로가 불분명하죠. 두 번째 가설 독립 발생설. 각 문명이 독자적으로 발견한 거죠. 천문 현상은 보편적이니까요. 동지는 누구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의례가 생긴 거죠. 어느 게 맞을까요? 아마 둘 다예요. 기본 발견은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죠. 상징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왜 빛일까요? 단순한 태양 숭배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빛 생명. 농경 사회에서 태양은 생명이에요. 빛이 없으면 작물이 안 자라요. 겨울은 죽음 같아요. 하지만 동지 이후 빛이 돌아와요. 생명이 돌아오는 거죠. 빛 질서. 어둠은 혼돈이에요. 빛은 질서예요. 창세기 1장도 그래요. 빛이 있으라. 첫 번째 창조가 빛이죠. 빛으로 질서가 시작돼요. 동지도 그래요. 음의 혼돈이 극에 달해요. 하지만 양의 질서가 시작돼요. 빛 희망. 어둠은 절망이에요. 빛은 희망이에요. 긴 겨울밤은 힘들어요. 춥고 어두워요. 하지만
빛이 돌아온다는 희망이 있어요. 봄이 온다는 희망이죠. 빛 신성. 많은 종교에서 신은 빛이에요. 조로아스터교 아후라, 마즈다 빛의 신. 불교 부처의 광명. 기독교 하나님은 빛. 이슬람 알라는 천지의 빛. 왜 신을 빛으로 표현할까요? 빛이 가장 순수하고 강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니까요. 비교 종교학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왜 모든 종교가 빛을 중요시합니까? 교수가 답했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요? 네, 우리는 빛 속에서 살아요. 빛이 없으면 두려워요. 두려움이요? 네, 어둠은 위험해요. 밤에는 맹수가 나와요. 길을 잃어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이요. 그래서 빛을 좋아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프로그래밍이요. 그럼 빛의 귀환은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이요? 네. 어둠에서 구원받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구원이네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동지를 기념하는 거예요. 빛이 돌아온다는 건 구원이 온다는 뜻이니까요. 구원이요. 한국의 동지를 다시 봤습니다. 팥죽의 의미는 뭘까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붉은색 빛의 색. 팥 생명의 씨앗. 죽 나눔과 공동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붉은색은 태양이에요. 태양의 색으로 악을 쫓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팥은 곡식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죠. 동지 이후 봄이 오면 씨를 뿌려요. 팥죽은 그 예행 연습이에요. 죽은 나눠 먹어요. 왕부터 백성까지요. 공동체가 함께 먹는 거죠. 함께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페르시아 얄다와 비교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석류를 먹어요. 빨간 과일이죠. 왜요? 태양의 색이에요. 한국 팥죽과 같네요. 둘 다 빨강이에요. 밤을 새워요. 왜요? 어둠이 가장 긴 밤이니까요. 빛으로 이겨내는 거죠. 한국도 동지밤에 잠을 늦게 자요. 동지밤이 길다는 속담이 있죠. 의미가 같아요. 북유럽 율과 비교했습니다. 율로그를 태워요. 큰 장작이죠. 밤새 타요. 왜요? 빛을 유지하는 거예요. 태양을 대신하는 거죠. 한국은 팥죽을 먹어요. 불을 태우진 않지만요. 붉은색으로 빛을 상징해요. 기능이 같아요. 로마 솔 인빅투스와 비교했습니다. 로마는 축제를 해요. 사투르날리아예요. 선물을 주고받아요. 노예도 자유로워져요. 사회 질서가 역전돼요. 왜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한 해가 끝나고 새 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죠. 한국 동지도 그래요. 작은 설이라고 불러요. 새 출발이에요. 팥죽으로 액을 쫓고요.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죠. 의미가 같아요. 중국 동지와 비교했습니다. 중국은 천재를 지내요. 하늘의 제사죠. 황제만 할 수 있어요. 왜요? 천자니까요. 하늘의 아들이에요. 동지의 하늘과 소통하는 거죠. 한국은요? 왕이 종묘에 제사 지내요. 조상께요. 하지만 의미는 비슷해요. 신성한 존재와 소통하는 거죠. 새해를 위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공통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 시기동지 12월 20일에서 25일. 2. 주제빛의 귀환. 3. 의미 생명, 질서, 희망, 구원. 4. 행위 불빛, 음식, 제사. 5. 공동체 함께 기념. 5 문명 모두 같아요. 로마, 북유럽, 페르시아, 중국, 한국. 지역도 달라요. 시대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하지만 구조는 같아요. 왜죠?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빛을 필요로 해요. 생물학적으로요. 심리학적으로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빛의 귀환을 기념하는 거죠. 보편적 본능이에요. 세계 문명의 빛 기념을 확인한 후 저는 결정적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한국은 왜 성탄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까요? 서울로 다시 왔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조사하려고요. 연세대학교 신학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사 자료를 찾았어요. 1884년 선교 시작. 1900년 성탄절 첫 기념. 1949년 성탄절 공휴일 지정. 65년 만에 공휴일이 됐어요. 빨라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습니다. 일본 1549년 선교 시작. 470년 넘었지만 공휴일 아님. 중국 1807년 선교 시작. 200년 넘었지만 공휴일 아님. 한국 1884년 시작. 65년 만에 공휴일. 왜 한국만 빨랐을까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인에게 12월의 빛은 이미 익숙했다. 그래서 성탄절은 충돌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초기 선교 기록을 찾았습니다. 호러스 알렌 선교사의 일기를 봤어요. 1884년 12월 25일 기록이에요. 오늘은 성탄절이다. 조선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빛이 왔다는 표현에 특히 반응했다. 빛이요? 왜 반응했을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1890년 언더우드 선교사 보고서예요. 조선인들은 12월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동지라는 절기가 있다. 그날 팥죽을 먹고 새해를 준비한다. 동지요. 성탄절을 설명할 때 빛의 도래라는 주제를 썼더니 그들이 매우 잘 이해했다. 잘 이해했다고요? 우리도 그날 빛을 기념한다고 말했다. 그날이요? 동지를 말하는 거죠. 1900년 세문안교회 기록을 봤습니다. 한국 최초 성탄절 예배예요. 성탄 찬송을 불렀다. 어둠에서 빛이 왔다는 설교를 했다. 교인들이 크게 감동했다. 동지의 의미와 같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 동지와 같다고요? 연결하고 있네요. 1920년대 평양신학교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인 신학생의 논문이에요. 제목 성탄절과 동지의 영적 의미. 읽어봤습니다. 동지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기념해온 날이다.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다. 성탄절은 의의 태양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둘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동지를 통해 진리를 보이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다. 연속성이네요. 단절이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종교사회학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인이 성탄절을 빨리 받아들였습니까? 교수가 분석했어요. 문화적 코드가 있었어요. 코드요? 네, 이미 존재하던 틀이죠. 어떤 틀입니까? 첫째, 빛의 개념이에요. 빛이요? 한국인은 동지를 통해 이미 빛의 귀환을 알았어요. 태양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성탄절의 세상의 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낯설지 않았다고요. 둘째, 정결의 개념이에요. 정결이요? 동지의 팥죽을 먹어 액을 쫓았죠.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죄사함과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셋째, 새 출발의 개념이에요. 새 출발이요?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불렀어요. 한 해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죠. 성탄절도 새 시대의 시작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요. 같네요. 넷째,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공동체요? 동지의 왕부터 백성까지 함께 기념했어요. 모두 쉬고 함께 먹었죠. 성탄절도 그래요. 모두 예배하고 함께 축하해요.
그래요. 이 네 가지 코드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다고요. 차용이 아니라 번역이었어요. 번역이요? 네, 같은 언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죠. 같은 언어요. 빛이 언어예요. 빛이 언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성장률이에요. 1900년 약 1만 명. 1920년 약 20만 명 20배. 1945년 약 50만 명. 1960년 약 300만 명. 1985년 약 800만 명. 폭발적이에요. 왜죠? 신학자와 토론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빨리 성장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교육, 의료, 민족운동. 하지만 문화적 친화성도 중요해요. 친화성이요? 네, 기독교가 낯설지 않았어요. 특히 절기 문화가요. 절기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한국 문화와 맞았어요. 맞았다고요? 성탄절은 동지와 맞았어요. 부활절은 봄 절기와 맞았어요. 추수감사절은 추석과 비슷했어요. 비슷했다고요. 충돌이 없었어요. 오히려 강화됐죠. 강화요? 기존 문화를 부정하지 않고 완성했어요. 완성이요. 동지 팥죽 문화를 다시 봤습니다. 성탄절이 들어온 후에도 계속됐어요.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병행했어요. 12월 20일에서 23일 동지 팥죽.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둘 다 해요. 충돌 없어요. 왜요? 근본이 같으니까요. 빛의 귀환이죠. 1950년대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동지와 성탄절, 겨울의 두 축제. 제목이에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동지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성탄절은 서양에서 온 명절이다. 하지만 둘 다 빛을 기념한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온다는 희망이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알았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이미 알던 걸 확인하는 거죠. 1960년대 교회 성탄절 포스터를 봤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요한복음 1장이에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림이 있어요. 어둠 속에 촛불이에요. 한국적이에요. 서양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한국식 빛의 표현이죠. 1970년대 찬송가를 봤습니다. 어둠을 몰아낸 빛. 가사가 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온 빛. 우리를 비추는 생명의 빛. 기다림이요? 동지의 기다림 같아요. 긴 겨울밤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오는 빛이에요. 구조가 같아요. 정리했습니다. 한국인이 성탄절을 빨리 받아들인 이유. 1. 기존 빛의 개념 동지 태양 부활. 2. 기존 정결 개념 팥죽 액 쫓음. 3. 기존 새 출발 개념 작은 설. 4. 기존 공동체 개념 함께 기념. 5. 문화적 친화성 충돌 없음. 6. 연속성 인식 완성 확인. 6가지예요. 모두 이미 존재했어요. 성탄절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이해하고 있던 언어예요. 빛이 언어죠. 한국의 성탄절 수용을 확인한 후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한국만 성탄절이 공휴일일까요? 서울 국회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어요. 한국 공휴일 제도를 조사하려고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찾았습니다. 1949년 제정됐어요. 제오조를 읽었어요.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성탄절이 공휴일이네요. 1949년이요? 광복 4년 후에요. 빨라요. 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성탄절을 종교의 날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멈추는 날로 받아들였다. 동아시아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일본을 봤어요. 일본도 성탄절을 기념해요. 상업적으로요. 거리가 화려해요. 일루미네이션이죠. 케이크를 먹어요. KFC를 먹죠.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에요. 평일이면 이래요. 기독교 인구는요? 약 1~2%예요. 470년 선교 역사인데도요. 중국도 봤습니다. 중국도 성탄절을 기념해요. 대도시에서요. 쇼핑몰이 장식해요. 젊은이들이 파티해요. 하지만 공식 공휴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인정 안 해요. 기독교 인구는요? 약 5%예요. 200년 넘게 선교했는데도요. 대만을 봤습니다. 대만은 좀 달라요. 기독교 인구 약 6%예요. 하지만 역시 공휴일 아니에요. 홍콩은요? 홍콩은 공휴일이에요. 영국 식민지였으니까요. 영국 제도를 따른 거죠. 기독교 인구 약 11%예요.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 약 30%. 30%면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불교 인구도 비슷해요. 약 23%죠.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만 공휴일이에요. 불교 다른 명절은 없어요. 기독교는요? 부활절은 공휴일 아니에요. 승천일도 아니에요. 오직 성탄절만이에요. 왜죠? 종교인구학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만 성탄절이 공휴일입니까? 교수가 자료를 펼쳤어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3가지요? 첫째, 시기예요. 시기요? 1949년 제정됐어요. 광복 직후였죠. 미군정 영향이 있었어요. 미군정이요? 네, 미국은 성탄절이 최대 명절이에요. 한국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다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부족하다고요? 네, 일본도 미군정을 겪었어요. 하지만 성탄절이 공휴일 아니에요. 그래요. 둘째, 사회적 합의예요. 합의요? 1949년 한국 사회가 받아들였어요. 종교를 넘어서요. 종교를 넘어서요? 네, 기독교인만 찬성한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인도 찬성했어요. 왜죠? 겨울에 쉬고 싶었으니까요. 쉬고 싶었다고요. 네, 농경사회였어요. 겨울은 농한기죠. 쉬어야 하는 시기예요. 동지가 그 전통이었죠. 동지요? 네, 동지에 쉬었어요. 작은 설이니까요. 성탄절도 그 시기예요. 같은 시기네요. 그래서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다고요. 기독교 명절이지만 모두의 휴일이 된 거죠. 모두의 휴일이요. 셋째, 문화적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이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예요. 12월 말이죠. 새해 준비하는 때예요. 동지가 바로 그랬어요. 작은 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성탄절도 그 역할을 했어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다리는 거죠. 같은 기능이네요. 1949년 국회 회의록을 찾았습니다. 공휴일 제정 논의예요. 의원들이 말했어요. 성탄절을 공휴일로 해야 합니까? 기독교 명절인데요. 다른 의원이 답했어요. 하지만 겨울의 큰 명절입니다. 백성이 쉬어야 합니다. 백성이 쉬어야 한다고요? 동지도 쉬었습니다. 성탄절도 그 시기입니다. 종교를 넘어 민족의 휴식일로 삼읍시다. 민족의 휴식일이요. 종교가 아니네요. 휴식이에요. 통과됐어요. 만장일치로요. 1950년대 신문을 찾았습니다. 성탄절 기사예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즐기는 명절. 제목이에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 명절이지만 이제 온 국민의 축제가 됐다. 교회에 안 가는 사람도 쉰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겨울의 휴식이다. 겨울의 휴식이요. 종교가 아니에요. 1960년대 잡지를 봤습니다. 12월의 두 명절 동지와 성탄절. 제목이에요. 동지는 우리 고유의 명절. 팥죽을 먹고 한 해를 정리한다. 성탄절은 새로운 명절. 하지만 역시 한 해를 정리하는 날. 둘 다 겨울의 전환점이다. 전환점이요. 같은 역할이네요. 사회학자와 토론했습니다. 한국에서 성탄절이 종교를 넘어선 이유는 뭡니까? 교수가 분석했어요. 공동체 문화예요. 공동체요? 한국은 공동체 중심이에요. 개인보다 함께를 중요시하죠. 함께요? 명절이 그래요. 설날, 추석 모두 함께 쉬어요. 가족이 모여요. 그렇죠. 성탄절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만의 날이 아니라 모두 함께 쉬는 날로요. 모두 함께요. 히브리 문화도 그래요. 히브리요? 네, 안식일이 그래요. 안식일이요? 모두 쉬어요. 주인도, 종도, 심지어 짐승도요. 공동체 전체가 쉬는 거죠. 공동체 전체요. 한국 문화와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네, 함께 쉰다는 개념이요. 함께 쉰다는 개념이요. 히브리 안식일을 조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봤어요. 10계명이죠.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두 쉬라고요. 종도 짐승도 나그네도요. 공동체 전체죠. 왜요? 계속 읽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도 쉬었다고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였다고요. 쉼이 복이에요. 한국 문화를 다시 봤습니다. 명절에 뭘 해요? 쉬어요. 일 안 해요. 가족 만나요. 함께 먹어요. 이게 복이에요. 히브리와 같네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개인주의가 강해요. 명절에도 일하는 사람 많아요. 24시간 편의점 열어요. 식당 열어요. 중국은요? 중국도 비슷해요. 춘절 빼고는 쉼이 약해요. 한국은 달라요. 명절엔 거의 다 쉬어요. 가게 문 닫아요. 공동체가 함께 멈춰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래서 성탄절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만 쉬는 게 아니라요. 모두 쉬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요. 정리했습니다. 한국 성탄절 공휴일의 이유. 1. 시기 1949년 미군정 영향. 2. 사회적 합의 종교 넘어 휴식. 3. 농한기 겨울에 쉬는 전통. 4. 동지 연속성 같은 시기, 같은 기능. 5. 공동체 문화 함께 쉼. 6. 히브리적 안식 모두 쉼. 6가지예요. 종교만의 이유가 아니에요. 문화적 이유가 더 커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한국 성탄절 공휴일의 배경을 확인한 후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국 옥스퍼드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겨울이었어요. 연구의 마지막 단계였죠.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2년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로마 솔 인빅투스, 북유럽 율, 페르시아 얄다, 중국 동지, 한국 동지, 기독교 성탄절. 모든 증거가 앞에 있었습니다.
시기 12월 동지 20일 25일. 주제 빛의 귀환. 의미 생명, 질서, 희망, 구원. 한국 동지 성탄절 연속성. 한국 공휴일 동아시아 유일.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제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12월 25일이 한국에서 특별한 이유는 그날이 이미 특별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같은 빛의 언어를 사용해온 민족이었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왔습니다. 32년간 비교 문화학을 연구했어요. 평생 각 문명의 독특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한국이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증거를 마지막으로 종합하겠습니다. 첫째, 동지의 보편성입니다. 로마, 북유럽, 페르시아, 중국, 한국 모두 12월 동지를 기념했어요. 시기가 같아요. 천문학적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의미도 같았어요. 빛의 귀환, 생명의 시작, 새로운 질서. 보편적 인식이에요. 인간의 본능이죠. 둘째, 한국 동지의 특수성입니다. 한국은 작은 설이라고 불렀어요. 한 해가 다시 시작되는 날이죠. 팥죽으로 액을 쫓았어요. 정화의 의식이에요. 왕부터 백성까지 함께 기념했어요. 공동체의 날이었죠. 이 구조가 특별해요. 다른 문명과 비교해도 정교해요. 셋째, 성탄절과의 일치입니다. 기독교 성탄절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충돌이 없었어요. 왜요? 기존 코드가 있었으니까요. 빛의 귀환 동지 태양 부활 예수 세상의 빛. 정결 팥죽, 액 쫓음 죄사함. 새 출발 작은 설 신약 시대. 공동체 함께 기념 함께 예배. 네 가지가 완벽히 맞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웠죠. 번역이었어요. 같은 언어를 다른 단어로요. 넷째, 공휴일이 된 이유입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이에요. 일본, 중국, 대만은 아니에요. 왜 한국만일까요? 공동체 문화 때문이에요. 한국은 함께 쉬는 걸 중요시해요. 명절은 모두의 휴일이에요. 히브리 안식일과 비슷해요. 모두 쉬라는 거죠. 주인도, 종도, 짐승도요. 공동체 전체가 멈춰요. 한국 성탄절이 그래요. 기독교인만 쉬는 게 아니에요. 모두 쉬어요. 1949년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민족의 휴식일이라고요. 이 사고방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히브리적 세계관과 닮았어요. 다섯째, 빛의 언어입니다. 모든 걸 관통하는 주제예요. 로마 태양신, 북유럽 태양 귀환, 페르시아 빛의 탄생, 중국 양기 시작, 한국 태양 부활, 기독교 세상의 빛 예수. 모두 빛이에요. 왜 빛일까요? 인간은 빛을 필요로 해요. 생물학적으로요. 심리학적으로요. 영적으로요. 빛이 없으면 두려워요. 어둠은 죽음 같아요. 하지만 빛은 생명이에요. 희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빛을 기념하는 거죠. 보편적 언어예요. 한국도 그 언어를 썼어요. 수천 년 전부터요. 여섯째, 구조적 유사성입니다. 한국 동지와 히브리 안식일. 놀랍도록 비슷해요. 공동체 전체가 쉼. 정결과 새 출발. 함께 먹고 함께 기념. 우주적 질서 인식. 네 가지 구조가 같아요. 우연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오래된 공통 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뿌리죠? 인간이 신을 찾는 본능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한국과 히브리는 같은 길을 갔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지 문화가 원시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매우 정교한 우주관이에요. 수천 년 이상 살아남은 지혜죠.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기독교 문화권이죠. 처음엔 한국 문화를 이해 못했어요. 왜 성탄절을 공휴일로 하지? 기독교인이 30%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성탄절을 종교로만 보지 않았어요. 문화로 본 거예요. 빛의 귀환이라는 보편적 진리로요. 이미 알고 있던 진리였어요. 동지를 통해서요. 그래서 성탄절이 낯설지 않았죠. 오히려 친숙했어요. 확인이었어요. 맞아, 이거야. 우리가 알던 바로 그거야. 저는 존경합니다. 한국 문화를 지켜온 분들을요. 동지를 기념하고요. 팥죽을 먹고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 분들을요. 그 전통이 있었기에요. 성탄절이 뿌리 내릴 수 있었어요. 충돌 없이요. 완성으로요. 그리고 믿습니다. 한국의 12월 25일이 세계에 말해주는 게 있다고요. 종교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거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죠. 희망이 절망을 이긴다는 거죠. 이것을 한국은 알았어요. 동지를 통해서요.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 확인했어요. 같은 진리라는 걸요. 외국인 학자로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닮아 있는가? 동지와 성탄절이요. 한국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요. 우연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한국인은요? 오래전부터 유대적 세계관과 비슷한 질서를 공유해온 민족이 아니었을까요? 공동체를 중시하고요. 휴식을 신성하게 여기고요. 빛의 귀환을 기념하고요. 정결을 통해 새 출발하고요. 이 모든 것이 히브리 문화와 닮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학자로서 증거만 제시할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12월 25일은 한국에서 특별해요. 그날이 이미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동지로서요. 그래서 성탄절이 더 크게 울렸어요. 한국 땅에서요. 공명했어요. 같은 주파수였으니까요. 빛의 언어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덕분에 저는 배웠어요. 문명은 서로 다르지만요.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요.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리를요. 여러분은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요. 같은 빛의 언어를 사용해온 민족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윌슨 올림.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의 깊이와 세계 문명과의 연결을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동지와 성탄절의 연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동할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 문화의 숨겨진 가치와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